네,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제 있었던 내용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 상품의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어떻고 지지를 깨면 어떻고 반등하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번 관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1월달은 가장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았었던 달로 이 21년도에 있었던 달콤한 마시멜로를 22년도 들어서 하나둘씩 뺏겨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는 테이퍼링도 그렇고요. 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큐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제 연설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설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는 강세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할 것이다. 하지만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은 이를 3월로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에 정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연준에서 사들인 채권을 이제는 양적 긴축에서 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하반기에 보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되었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빨라도 7월에 시작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저 역시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는데 제 생각에 주의해야 하는 내용은 이번 1월에 FOMC에서 이 내용을 회의해 보겠다라고 했으니 이후에 나오게 되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 이날이 되겠죠. 일시가 이렇게 되고 이 기자회견이 이슈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되 당일을 포함해서 한 2, 3일 정도 여유롭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금리 인상이 3월 또 양적 긴축이 7월 이후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보다 기자회견에서 좀 내용이 매파적인 모습이 나오면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아예 얘기가 없다. 또는 아예 흐지부지하게 막 흐린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아마 다음 일정까지는 FOMC가 한 달 반 정도의 텀이 남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월말을 잘 지켜보시고 아마 파월이 항상 그렇듯이 충격을 줄 만한 행위도 안 할 거고 또 환호를 부를 만한 그런 텐션을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굉장히 잘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옐런하고도 좀 너무 반대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괜히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도를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장은 공포 매도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반등의 기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번 장에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 비중은 이걸 손절하는 즉시 거의 손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50% 현금 비중을 지켜가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기간은 9월 같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9월 같이 강력하게 나와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장에 개입할 때는 이게 하락 파동의 연장해서 다시 하락 파동의 연장해서 이런 장인지 아니면 이런 DCB를 만들어주는 차트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건 저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늦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분석 자체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번 숙제 검사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 저가는 여러 번 반복을 여기서 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손절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즘 들어서 이더리움을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없던데 저는 알트장은 무조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주요하게 봤었던 테마들이 뭐가 있었나요? 자, NFT가 끝나면은 그 다음 웹3로 연결되면서 스토리지 같은 코인을 봤었고요. 또 스토리지 이후에는 레이어2 테마를 봤었죠. 레이어2 테마로 폴리곤 같은 코인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초신성 테마가 될 건데 이 초신성 테마는 완벽하게 해설은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루나, 팬팀, 매틱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21년도 하반기에도 중요했겠지만 앞으로도 정말 중요하게 챙겨가야 하는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은 웹3가 될 거예요. 하지만 웹3 자체도 이게 NFT와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NFT와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해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NFT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더리움이라서 연관성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테마는 레이어2 테마죠. 이 레이어2 테마는 사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수수료와 이 속도면에서 보완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테마는 제가 테마 자체를 기술력이 좋고 또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음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는 레이어 1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매틱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코인들의 특징은 강세장이 유지될 때만큼은 이더리움과 같이 좀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면서 이 테마를 올려주는 이런 메타 자체로 흘러가지만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시피 같이 무너진다는 개념이 커서 이더리움 가격과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강세장을 종료하는 조정을 현재 보여줬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3,000달러 선을 깨면서 그런 차트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값은 5월을 제외한 차트에서는 최대 조정이라고 부를 만한 하락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근본이야, 이더리움이야 이런 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모든 코인이 상승하고 1억, 이더리움 1,000만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22년도에 알트코인을 거래하실 분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강세를 유지해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또는 저가를 지키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장을 보실 때는 저가 또 강세장 가능성만 확인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들 22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셔도 좋습니다. 어려우실 때는 각 테마당 한 개씩만 거래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테마별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싶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의 가치는 가격이 증명하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가격이 떨어질 때 또는 저렴한 가격일 때 가치에 대해 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던 18년도에 있었던 일은 좋은 코인 분석가들이 많이 사라짐을 경험을 했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도 연장이 조금 되었고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별로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도저히 답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